제가 오늘 제목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정말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고, 공시가 1억 이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는 게 바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주원님께서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공시가 1억 이하에는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왜 공시가 1억 이하일까요? 공시가 1억 이하는요 원래 수요가 별로 없어요. 수요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예요. 수요가 많았으면요 공시가 1억 이하가 1억 이상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이거잖아요. 어디요? 녹산에 이쪽 보시면은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죠. 네. 여기 진해 녹산 부영. 네. 부산의 강서구 쪽에 진해 녹산 부영이라 있습니다. 여기 3차를 볼까요? 20평, 23평 이렇게 있고요. 1275세대 용적률이 219%, 2003년 2월식입니다. 네, 이래요. 자, 2015년도에 9,400에서 3년 4개월 동안 하락합니다. 3년 4개월 동안 하락해요. 이때는요 전세가도 같이 하락합니다. 여러분, 전세가 하락하는 아파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많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네. 이게 뭐다? 공시가 1억 이하가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오르지 않고 9월 돼서 6개월 지나서 상승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런 상태고요. 네. 전세가는요 갭이 1955예요. 여기서 여러분 접근하실 거예요? 자, 37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자, 공시가 1억 이하인데 용적률이 219%입니다. 219%. 이게 뭐다? 그리고 2003년 2월식이라고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수요가 낮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할 때 아무런 스토리가 없이 그냥 외곽지의 사이클만 얻어 걸리기 위해서는요 초대박 상승장에 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공시가 1억 이하인데 무작정적으로 그냥 1275세대 대단지구나, 2003년 2월 21년 차밖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건 곤란하다. 용적률 보셔야 되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재건축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땅값이 재건축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재건축이 뭐예요? 네, 재건축이 뭘까요? 자, 세대수가 500세대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이 되어서 700세대 된 겁니다. 200세대 증가했죠? 200세대가 분양가가 높아야 돼요. 왜? 분양 수익이 높아야지만 현재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사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0년만 되었다고 해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재건축 투자하실 때도요, 투자하실 때도 상승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락점에서 이렇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요. 하락점에서 추후에 이제 상승장이 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재건축 이 조합의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사업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용적률하고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 그리고 분양가입니다. 세 가지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창원에 가볼까요? 자, 마산에 월영 마리네시아 바로 옆에 동아 2차가 있어요. 네, 23평부터 68평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19년 6월달 요 전에 2015년 11월부터 해가지고 4년 6개월 하락이 있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요. 자, 근데 요 시점에서 보세요. 갭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한 채 살 때마다 내가 1,8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한 채 살 때마다 1,8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러면 10채 사면요 1억 8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10채 사면요 1억 8천 투자가 아니죠. 1억 8천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한 채당 7,850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채당 7,850만 원 올랐으면요 10채 샀으면요 1억 8천에다가 7,850만 원 곱하기 10 7억 8천. 근데 1억 8천이 이미 7억 8천에 7억 8천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거의 수익이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근데 이것도 투자할 때 위험해요. 266% 용적률이 그렇습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도 높겠죠. 근데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시점에 간다 하더라도 마산의 용적률 266%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말 돈이 없고요, 자금이 부족하면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갭이 적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락장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요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오프라인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비자님, 반갑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렸죠. 자, 승관님께서 지인이 울산 율동지구 한신더 P500주구 매수했는데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하시라. 네. 지인분께서 네, 제 방송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선택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적습니다. 자, 무료호흡님, 매매업 사업자 등록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 내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꽤 많은 부분 절세되어서 양도 차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무료호흡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는 방법에 주목하는 투자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료호흡님께서는 중요한 걸 간과하신 겁니다. 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낸다. 양도세하고 소득세 구간의 차이는요? 양도세와 소득세 차이는요? 네. 양도세와 소득세 차이가 뭐예요? 아십니까? 아세요? 네. 자, 양도세와 소득세 구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소득세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께서 양도세냐 소득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 만한 부동산인지, 네. 오를 만한 부동산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거 한 대에서 취득세 중과 안 걸립니까? 똑같이 걸립니다.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매를 본격적으로 아파트 경매에서 한 채당 뭐 1,000만원씩 벌어가지고 매월 하나씩 해서 월 1,000만원씩 번다? 너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경매 참여해봤어요? 참여하면은 알 수 있어요. 와, 이거 쉽지 않다. 아파트 경매 하락장에서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 아파트가 제일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의미가 없다 봐요. DSR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LTV 똑같이 걸립니다. 네. 경매가 이익이 거의 없어요. 경매가 이익이 있으려면 압도적으로 금액이 써야 되는데 이제는 압도적으로 금액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요, 이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절세하고 이런 방안이 아닙니다. 네, 오를 거 사야죠. 오를 거 사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절세할 방법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공동명의, 네, 부부 공동명의 또는 부모님과 공동명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내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양도세냐 종합소득세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 투자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사는지 언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시호치님, 네, 12% 취득세 갭 겁나는데 중간 가구하고라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추억님, 마리네시아 투자 중입니까? 아이고, 네, 꼭 성공하셨으면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 시점에서 서대구 반도 24평 분양권 풀피 매수. 왜요? 풀피 사야 돼요? 마피 사면 안 돼요? 네. BJ님 반갑습니다. 한현님 반갑습니다. 수준주판님, 뜬금없지만 진주 체크 해봐주세요. 인구수 줄어드는데 가구수 늘어나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진주 매수하지 말라고 해요. 진주 인구가 몇이에요? 34만입니다. 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인구는요, 80만 이상만 보세요. 포항도 투자했다가 실패하는데 진주를 왜 합니까? 인구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구수 상관없이 집 팔기 정말 힘듭니다. 팔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웬만한 각오 없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웬만한 각오를 하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도 네,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스토리텔링, 재건축, 재개발, 그런 호재가 있을 것, 용적률, 세례당 평균 대지 면적, 그리고 이게 낮을 것,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팔려고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곳, 어디입니까? 광역시라는 거예요. 네, 광역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 해주시면 마지막 받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을 세까요? 네. 10, 9, 8, 7. 네.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물을 먹었는데 갑자기 좀 머리가 좀 아프네요. 네. 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없으세요? 네, 대구는 많이 올랐던데 이제 대구 수성구 투자는 아니죠? 투자는 많이 오를 걸 사야 돼요. 오를 걸 사야 됩니다. 네, 좋은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수성구에 거주하실 거면 매수해도 돼요. 수성구에도 몇 개,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수성구에 지금 2개 정도 네, 있잖아요. 네, 그걸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요, 소액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과연 수성구 투자로서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10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고요. 이상 재테크는 준생이었습니다.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대구 투자 또는 뭐 부산 투자, 네, 혼자서 어려우시면요, 저희 골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터디 톡방, 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9월 10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재테크는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